전기장이 이렇게 되는 공간에 각 변의 길이가 1.5m인 정육면체 모양의 패곡면이 있습니다. 정육면체 모양의 패곡면은 면적이 같은 6개의 평면으로 이루어져 있는 특수한 경우죠. 각 면의 면적은 1.5 곱하기 1.5 그러니까 2.25m 제곱일 겁니다. 여기서 i가 x방향의 단위 벡터, j가 y방향의 단위 벡터죠. 그리고 k가 z방향의 단위 벡터입니다. 전기장 있는 공간에 한 개의 패곡면을 선택했을 경우 그 패곡면에 대한 알짜 전기선속은 패곡면 내의 알짜 전하량을 이슈론 제로 나눈 것과 같다는 게 가우스 법칙이죠. 정육면체 모양의 패곡면 내의 알짜 전하량을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육면체를 구성하는 6개의 평면을 이렇게 1, 2, 3, 4, 5, 6으로 구분하겠습니다. 정육면체 모양 패곡면 전체에 대한 알짜 전기선속은 정육면체를 구성하는 6개 평면에 대한 전기선속을 각각 구해서 다 더해버리면 됩니다. 먼저 면 1에 대한 전기선속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 1은 x가 0인 평면입니다. 그래서 면 1에서의 전기장을 구하기 위해서 이 x에 제로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면 1에서의 전기장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위치 x, y, z에 대한 게 전혀 없습니다. 이 말은 면 1에서의 전기장은 이 녀석으로 균일한 전기장을 뜻합니다. 그리고 면 1, 평면이죠. 면적은 2.25m 제곱입니다. 면 1에 대해서 수직하게 튀어나오는 방향, 이 방향, 플러스 x방향이죠. 면 1에 대한 면 벡터를 A1으로 표기를 한다면 면적은 2.25m 제곱이고 방향은 플러스 x방향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면에 대한 전기선속을 구할 때는 이렇게 적분을 통해서 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면 1에 한해서는 전기장이 이 녀석으로 균일하고 면 1이 평면입니다. 이런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는 면 1에 대한 전기선속은 E1과 A1을 스칼라 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E1 닷 A1 하면 됩니다. E1과 A1 대입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 녀석을 가지고 이렇게 스칼라 곱하게 되면 K 닷 I가 나오게 됩니다. K가 Z방향의 단위 벡터죠. 그리고 I가 X방향의 단위 벡터거든요. 서로 수직하죠. 서로 수직한 관계에 있는 두 개의 벡터를 스칼라 곱하게 되면 0됩니다. 그 다음에 이 녀석을 가지고 이렇게 스칼라 곱하게 되면 J 닷 I가 나오게 됩니다. J가 Y방향의 단위 벡터고 I가 X방향의 단위 벡터죠. 서로 수직하죠. 그래서 0됩니다. 이제 이 녀석을 가지고 이렇게 스칼라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I 닷 I가 나오게 됩니다. 똑같은 단위 벡터를 스칼라 곱하게 되면 1 내게 되죠. 0 안됩니다. 그래서 값은 4 곱하기 2.25에서 면 1에서의 전기선속 9Nm 제곱 퍼 쿠롱입니다. 이제 면 3에서 전기선속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 3은 x가 마이너스 1.5인 평면이죠. 그래서 면 3에서의 전기장을 구하기 위해서 이 x에 마이너스 1.5 대입하겠습니다. 면 3에서의 전기장, 이 균일한 전기장입니다. 면 3 평면이죠. 그리고 면적 2.25m 제곱입니다. 면 3에 대해서는 수직하게 튀어나오는 방향, 이 방향입니다. 마이너스 x 방향입니다. 그래서 면 3에 대한 면 벡터를 A3를 표기한다면 이 A3는 면적이 2.25m 제곱이고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입니다. 면 3에 대해서 전기장이 이렇게 균일하고 면 3이 평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 3에 대한 전기선속 E3.A3 하면 됩니다. 다 대입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0이 되지 않는 경우는 이 녀석을 가지고 이렇게 스칼라 곱 하는 경우만 0이 안 되죠. I.I 1 됩니다. 그러면 값은 마이너스 0.5 곱하기 마이너스 2.25 해서 면 3에 대한 전기선속 구해보면 1.13 Nm 제곱 퍼 쿠럼입니다. 이제 면 2에 대한 전기선속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면 2에 대해서는 x가 0에서 마이너스 1.5까지 변하죠. 그렇기 때문에 면 2에 대해서는 전기장이 균일하지가 않습니다. 면 2에 대한 전기선속을 구하기 위해서는 적분을 통해서 구해야 됩니다. 면 2를 따로 그리겠습니다. 그린 다음에 면 2의 일부분을 선택하겠습니다. 길이가 dx고 높이가 1.5인 면 2의 일부분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럼 선택한 일부분의 면적은 1.5 곱하기 dx겠죠? 면 2에 대해서 수직하게 튀어나오는 방향, 면 벡터 I 방향, 이 방향, 마이너스 y 방향이죠. 그렇기 때문에
면 2의 일부분을 선택했을 때 이 선택한 일부분에 대해서도 수직각이 튀어나오는 방향이 이 방향입니다. 면 2의 일부분을 선택했을 때 선택한 일부분의 면 벡터를 이렇게 표기한다면 면적은 1.5 곱하기 dx고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이죠. 면 2에 대한 전기선속을 구하기 위해서 이 전기장을 대입합니다. 그리고 이 녀석을 여기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게 되죠. 근데 여기서 0이 되지 않는 경우는 이 녀석을 가지고 이렇게 속하려고 하는 경우만 0이 안 되죠. 그럼 6 곱하기 마이너스 1.5 하게 되면 마이너스 9 되거든요. 이 녀석을 적분합니다. 적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1.5 됩니다. 그래서 면 2에 대한 전기선속 13.5 뉴턴 메타 제곱퍼 쿨롱 됩니다. 이제 면 2의 정반대쪽에 있는 면 4에 대한 전기선속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면 2와 면 4에 대해서는 딴 건 다 같은데 한 가지만 딱 다릅니다. 면 2에 대해서 수직각이 튀어나오는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이죠. 면 4에 대해서는 수직각이 튀어나오는 방향, 면 벡터의 방향이 플러스 y 방향입니다. 그래서 면 4의 일부분을 선택했다면 그 선택한 일부분의 면 벡터는 플러스 1.5dx 제 이렇게 될 겁니다. 부호만 정반대로 바뀌어 있죠. 나머지는 다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사에 대한 전기선속을 이런 과정을 거쳐서 구해보면 면사에 대한 전기선속이 면 2에 대한 전기선속과 부호만 딱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면 4에 대한 전기선속 마이너스 13.5 뉴턴 메타 제곱퍼 쿨롱 됩니다. 이제 면 5에 대한 전기선속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 5에서는 x가 0에서 마이너스 1.5까지 변하죠. 그렇기 때문에 면 5에서 전기장도 균일한 전기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 5에 대한 전기선속도 이렇게 적분을 통해서 구해야 됩니다. 면 5입니다. 면 5의 일부분을 선택하겠습니다. 폭이 dx고 길이가 1.5m인 일부분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선택한 부분의 면적 1.5 dx죠. 그리고 면 5가 평면입니다. 수직하게 튀어나오는 방향, 면 벡터의 방향, 이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 5의 일부분을 선택했을 때 이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 수직하게 튀어나오는 방향, 면 벡터의 방향, 이 방향이겠죠. 플러스 z 방향입니다. 면 5의 일부분을 선택했을 때 그 선택한 부분의 면 벡터를 이렇게 표기한다면 면적은 1.5 dx고 방향은 플러스 z 방향이죠. 면 5에서의 전기선속을 구하기 위해서 이 전기장을 대입하고 이 녀석을 여기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0이 되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 스칼라곱 되는 경우만 0이 안 됩니다. 그러면 k.k 1 되거든요. 7 곱하기 1.5 10.5입니다. 이 녀석을 적분하기만 하면 됩니다. 적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1.5 나오거든요. 면 5에서 전기선속 마이너스 15.8 뉴턴 메타 제곱퍼 쿨롱입니다. 이제 면 5의 반대쪽에 있는 면 6에 대한 전기선속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면 5와 면 6의 차이점 딱 하나 있습니다. 면 5에 대해서 수직하게 튀어나오는 방향, 면 벡터의 방향은 이 방향인데 면 6에 대해서는 수직하게 튀어나오는 방향, 면 벡터의 방향, 이 방향이죠.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면 6의 일부분을 선택했다면 그 선택한 부분의 면 벡터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방향만 정반대로 바뀐 딱 한 가지만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 6에 대한 전기선속을 이런 과정을 거쳐서 구하면 면 6에 대한 전기선속은 면 5에 대한 전기선속의 부호만 정반대로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면 6에 대한 전기선속 플러스 15.8 뉴턴 메타 제곱퍼 쿨롱입니다. 그러면 정육면적 모양 전체에 대한 R자 전기선속은 정육면적을 이루고 있는 6개의 면 각각에 대한 전기선속을 구해서 다 더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다 대입하겠습니다. 이렇게 없어집니다. 녀석만 남죠. 정육면적 모양 폐곡면에 대한 R자 전기선속 플러스 10.1 뉴턴 메타 제곱퍼 쿨롱 됩니다. 이 녀석이 정해졌습니다. 이 녀석은 폐곡면 내에 있는 R자 전하량을 이슈론 제로로 나눈 것과 같습니다. 구하려고 하는 게 이 녀석입니다. 이슈론 제로 이렇게 곱해버리겠습니다. 폐곡면 내의 R자 전하량 이렇게 되죠. 이슈론 제로와 좀 전에 구한 녀석 대입해서 정육면적 모양 폐곡면 내의 R자 전하량 구해보면 플러스 8.9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성 쿨롱입니다.